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유성룡의 치중 진단입니다. 금리나 세라믹 크라운 등 치과 보철물을 장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고 큰 돈을 들여서 치과 보철물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치과 보철물은 치아 한 개를 완전히 감싸는 싱글 크라운부터 치아가 상실됐을 때 양옆의 치아를 감싸 씌워서 결손된 부위를 브릿지 구조물 형태로 수복하는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 전체 틀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치아 하나를 금으로 완전히 감싸 씌우는 골드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아 하나를 치아색 세라믹으로 완전히 감싸 씌우는 포셀린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치아 하나가 상실되었을 때 양옆의 치아를 다듬어서 결손 부위를 수복시켜주는 브릿지 보철입니다. 이 경우는 지르코니아 브릿지 보철입니다. 또 이 경우는 금으로 된 골드 브릿지 보철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라운 브릿지, 이런 치과 보철물 과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오래 쓰길 바라는 마음은 환자분이나 치과의사나 그 바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크라운 브릿지 치과 보철물의 평균 수명은 약 5년에서 8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치과 의사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해 넣어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치과 보철물과 자연 치아 사이의 접착제, 그 세멘의 실링이 녹아 씻겨 내려가고 그 공간을 세균들이 들어차는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15년을 써도 큰 문제 없이 잘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과 3년도 못 쓰고 다시 재치료를 받거나 심지어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치아마다 다 다른 이런 치과 보철물의 수명의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단순히 시술한 치과 의사의 실력 차이 때문일까요? 특히 크라운 브릿지 이런 치과 보철 치료를 할 때는 치과 치료의 특성이 이런 의술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기계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보철물의 수명에 관해 설명드릴 때 소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이런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AS, 치과 보철물의 AS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새로 사면 몇 년간 애프터 서비스, 사업봉사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몇 년 동안은 자연적인 고장은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과에서도 큰 돈을 들였으면 일정 기간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런 몇 년 이내에는 사업봉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몇 킬로, 몇만 미터 이내라는 또 다른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더 빨리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동차는 계기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동차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사실 험한 비포장 도로를 주로 달렸는지 자동차에 무리가 없는 포장 도로를 주로 달렸는지까지는 이런 계기판에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의 입안에는 이런 자동차처럼 계기판이 없습니다. 하루에 음식물 씻는 횟수가 몇 번이고 몇 번을 칫솔질하고 음식은 어떤 종류를 좋아하고 등등 어떻게 치아를 사용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몇만 킬로미터 이내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은 하루에 치아가 몇 번 부딪히고 그때마다 치아에 가해지는 힘은 토탈 얼마이므로 치료한 치아의 수명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자동차를 청소하고 또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차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잘해도 인간의 온갖 첨단 기술의 집약차인 자동차를 10년 이상 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차처럼 날마다 칫솔질을 잘해주고 또 너무 단단한 거나 질긴 이런 무리한 음식은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치과에 다닌다면 그 수명의 길어지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치과 보철 치료 그 시작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치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칫솔질을 잘 하고 얼마나 자주 치과 검진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런 보철 치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람은 자동차 같은 기계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치과의사 유성룡의 치중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